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유한양행 FDA 승인 소식에 큰 손들이 바닥에서 쓸어 담은 다음 FDA 승인 대장주 공개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유한양행 FDA 승인 소식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일단 제약 바이오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수혜주들 우리가 지금 좀 집중해 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제 우리가 다가오는 게 뭐가 있냐고 하면요, 이제 드디어 이제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잭슨홀 파월 미팅에 잭슨 미팅에서 이제 파월 발언에 이제 발언 이후에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어찌됐든지 지금 이런 흐름을 가지고 간다라고 하면은 9월 달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뭘 기대할 수 있다.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지만 이 금리 인하 이후의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요, 자, 과거에 이제 2000년도 이전에까지 사실상 볼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2000년도 초에 금리 인하가 진행되자마자 증시는 단기간이 되었던 장기간이 되었던 이렇게 상승하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었고요. 그다음 리먼 사태 이후에도 금리 인하가 진행되자마자 다이렉트 증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코로나 이후라든지 코로나 이후 아니면 2017년도라든지 코로나 이후 역시도 우리가 금리 인하 이후에 증시는 상방 포지션 잡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었다라는 건데, 자, 중요한 거는 우리가 당장 최근에만 본다 하더라도 이 금리 인하 이후에 증시가 상승하는 흐름을 봤을 때 이 당장 최근의 지표만 봐도 어떻습니까? 자, 이 당시에 금리 인하와 함께 증시가 올라갈 때, 금리 인하와 함께 증시가 올라갈 때, 최근에도 증시를 이렇게 올려치고 있을 때, 이 증시 상승 속에서 이 코스피를 견인했던 건 뭐냐고 하면요, 바로 이제 제약이라는 거예요. 제약.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이 움직임이, 물론 제약만큼 코스피가 올라가지는 못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제약주가 오르니까 코스피가 오르고, 제약주 빠지니까 코스피 빠지고, 제약주 오르니까 오르고, 빠지니까 빠졌다가 이런 식으로 살살 우상향 담는 차트가 굉장히 흡사하고 동일한 걸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도 얘기했던 게, 금리 인하가 다가온다라고 하면은 사실상의 최근 증시를 견인했던 건 뭐였다? 제약이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은 알다시피 사실 지금 금리 인하가 9월까지 이렇게 끌려온 거지, 원래는 작년에 올해 3월에 이제 금리 인하 설까지 제기가 됐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 연말에 작년 12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써 뭐한다? 제약 바이오 관련된 업종들이 굉장히 강한 상승을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우리가 지금 금리 인하 이제 9월이라는 시점을 가지고 봐서 앞으로 제약주의 강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를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고, 여기 추가적으로 이제 제약주를 견인할 만큼 아주 좋은 이슈가 또 뭐가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아까 이제 썸네일에도 얘기했지만 유한양행이 뭐하기 시작했다. 랭라자 FDA 랭라자 승인으로서 미국 진출 국산 항암제 1호 탄생, 첫 1호라는 거겠죠. 탄생되는 이런 쾌거를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아저씨 우리 장중에만 본다 하더라도 유한양행이 뭐였어요? 오늘 장중에 신고가를 터치했다가 조정을 주는 그런 흐름이 나와주고 있죠. 물론 지금 자리가 조정이 나와주다 보니까 이거 빠지는 거 아닌가요?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사실 보면은 이제 유한양행이 기존에도 8만원대가 강한 저항이었다가 지금 돌파하고 안착을 했거든요. 그리고 10만원대 매물을 이제 소화를 시킨 거기 때문에 사실 8만원대를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 유한양행이란 건 더 크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상은 전 유한양행이 지금 앞으로의 주가가 더 상승을 하면서 우리나라 국내 제약 증시를 견인을 해주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이제 증시 자체가 또 견인되지 않을까 좀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FDA 승인 1호라는 게 우리나라에 흔한 게 아니에요. 흔한 게 아니고, 심지어 이 1호라는 기대감만 가지고서도 과거에 이제 NK맥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NK맥스 같은 경우도 미 FDA 1호 허가 기대만 가지고서도 기업 가치가 상승한다고 해가지고 얼마 주가가 당시 2,750원에 있던 주가가 16,000원까지 7배에서 8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기대감만 가지고서. 물론 유한양행도 지금 기대감만 가지고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이 허가라는 거, 1호 허가라는 거 저는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그 무엇보다도 다를 거다라 좀 생각해보고 있고, 특히나 이 FDA 1호 허가가 나왔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었어요. 보면 알겠지만 최근에 또 뭐 하겠다. 유한양행이 랭라자 FDA 승인으로서 M&A라든지 신약 파이프라인 강화하겠다라고 하면서 기업 가치에 대한 이런 것들도 추가적인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죠. 그리고 여기 추가적으로 이제 봤을 때 이게 기존에 이제 1조 매출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요. 1조 매출은 이제 예상량이에요, 예상량. 근데 유한양행이 뭐 한다? 1조를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FDA 승인이 나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판매량이 예상을 뛰어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최초감제 랭라자로 인해 가지고 3조 이상의 매출 효과를 낼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다? 이 유한양행이 앞으로의 강한 주가 상승을 우리가 뭐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자꾸 얘기하는 게, 그러면 저는 그럼 지금 유한양행 사면 되겠네요라고 하는데, 유한양행을 사겠다라는 분들 저는 말리지 않아요. 말리지 않는 게 전에도 얘기했지만 뭐 이미 이 기업의 가치를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근데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주식이라는 건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파는 게 주식입니다. 고점. 지금 유한양행이라는 주식의 주가를 최저점을 찾아보시면 여러분들 500원에 찍혀있을 거예요. 500원. 500원대가 찍혀 있기 때문에 이미 너무나도 많은 상승이 나온 이 종목을 굳이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을 가진다라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유한양행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제약바이오 시장을 견인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유한양행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수혜주들이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요. 우리나라는 대장만 가는 게 아니라 그 유한양행이라는 기업 가치 덕분에 같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또 함께 움직여요. 그래서 그게 뭐냐 보면은 우리 유한양행이 기본적으로 뭐 한다? 폐암 치료제. 그래서 폐암 치료제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수혜주들이 현재 시장에서 강한 이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르지 않은 폐암 치료제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 수혜주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를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면 알겠지만 유한양행 덕분에 뭐 하겠다? 랭라자가 뭐 한다? 쏜 비소세포 폐암약 개발 러시라고 하면서 이 폐암 신약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이 56조 시장을 잡으라 이야기가 나오면서 폐암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이런 기업들의 투자가 나와주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못해도 뭐 해본 게 좋다. 뭐 유한양행을 사는 거 말리진 않겠지만 폐암 관련되어 있는 신약 관련되는 모멘텀의 수혜주를 우리가 공략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겠죠. 특히나 지금 시장이 타이밍이 너무 좋은 게 뭐예요? 자, 보면 알겠지만 뭐 한다? 이제 오는 9월, 당장 다음 달 7월에서 10일에는 9월 7일에서 10일에는 또 뭐 한다고요? 세계 폐암 학회가 이제 열려요. 세계 우리가 암 학회 이후에는 또 뭐 한다 했습니까? 이런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 모멘텀을 가져가는 기업들이 단기간엔 2배, 많게는 3배, 4배가 올라간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폐암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수혜주들이 지금 매수해보기에는 굉장히 적기라고 생각을 해요. 유한양행의 기업 가치를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니라 차트 보면 아시겠잖아요. 574원짜리가 물론 이 당시에 뭐 1980년도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올라왔어요. 저는 제가 주식을 하는 입장으로서 이 기업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유한양행의 미래 가치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유한양행이 앞으로 10배를 올라갈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종목은 이미 제가 보는 관점에서 뭐다? 제가 사야 될 타이밍은 놓쳤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거는 유한양행이 2배고 3배고 5배고 10배가 올라갔을 때 충분히 함께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오르지 않은 종목을 좀 찾아보자라는 거고, 그런 종목을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에이비온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폐암 치료 물질로서 글로벌 시장이 주목하는 기업이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반응률이라든지 안정성 이런 게 굉장히 우수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이 에이비온 같은 경우도 지속적인 임상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있어요, 시장에.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그 보면 알겠지만 약간만 수백억이 들겠지만 대규모 임상 계획 같은 경우도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 임상에 대한 투자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FDA에 대한 부분이 당장 내년 상반기에 조건부 허가와 FDA 가속 승인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이게 오늘 나온 뉴스예요. 왜? 아까 얘기했다시피 유한양행의 레이저티닙, 렉라자와 얀산의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을 승인함에 따라서 이 두 가지가 승인됨에 따라 가지고 이 에이비온의 자사의 항암제 파이프라인이 뭐 쭉쭉쭉 해가지고 전략적인 수혜가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FDA 다음 FDA 승인이 에이비온이 받을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에이비온을 우리가 좀 눈여보시면 좋고 현재 차트로 본다 하더라도 사실 에이비온을 아시는 분들은 제가 여기서 소개시켜드리고 지금 한 2배 정도는 이미 올라간 자리긴 해. 올라갔다 내려온 자리긴 해요. 그럼에도 제가 봤을 때는 이 구간이 강한 박스 구간이라 생각하고 있고 여기를 뚫어냈을 땐 과거의 고점까지만 가준다도 지금 4배 정도는 목표 수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에이비온 눈여겨보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가격 전략이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가격 전략. 그렇기 때문에 가격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늘 말하는 영상에 뭐한다? 영상의 하단에 링크를 클릭하세요.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제가 100% 무료로 이런 식으로 과거에 JMB 같은 경우도 무료로 가격 전략을 이렇게 잡아드렸어요. 그래서 9,000원대에서 분할 매수 하시고 9,000원대에서 뭐한다까지 분할 매수 하시고 목표가 2만원 잡으세요 하시고 목표가 딱 2만원 터치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무료로 가격 전략도 알려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단타도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주식 강태공이라고 어플을 검색하시면은 단타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어요. 무료로. 그래서 보면은 최근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옵티컬이라는 종목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당일에 상한가 왔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